반복되는 출퇴근 교통체증. 이를 해결할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등장하는 요즘인데요. 지난해 9월, 운항 시작과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죠. 물 위를 달리는 한강 버스부터 야, 금방 오네. 금방 떠났다 그랬더니. 위례 도심 한복판을 달리는 전차, 트램까지 이국적인 풍경으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자, 이번엔 대전광역시의 신교통수단이 등장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생소한 모습,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누에 같은 모양이고 약간 곤충 같은 느낌인데 지려갖고 뱀 같다고. 네? 아니, 뱀 같다고요? 자, 대체 어떻길래 이런 반응인 걸까요? 자, 궁금증이 커지던 그때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랬는데 잠시만요. 이거 왠지 모양새가 낯이 익은데요? 예, 트램 같기도 하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차와 흡사한 모습. 자, 실제로 이런 익숙한 듯 낯선 생김새 탓에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름도 다소 생소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실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버스예요? 제작진이 직접 구석구석 살펴봤는데요. 길게 이어진 옆면의 구조부터 매끄러운 곡선의 앞면까지 이거 아무리 봐도 트램과 아주 흡사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과연 정체가 뭘까요? 이 차량은 세칸 굴절 차량으로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버스의 길이보다 오. 3배 정도 긴 버스 대수송을 세 대를 할 수 있는 붙여놓은 것 그런 같네요. 버스입니다. 네. 자, 덮개를 열자 숨어있던 어. 바퀴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일반 도로를 달리는 거군요.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길이가 압도적이죠. 예. 이 버스는 다른 버스에 비해서 이런 거 유럽에서 본 것 같아요. 세 칸으로 네. 구성되어 있어서 차량 길이가 30.2m에 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대략 아파트 10층 높이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자, 이번에 우리 담당 PD가 직접 길이를 재보는데요. 무려 18명이 줄지어 선 것과 맞먹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 탓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춘 채 구경하기 바쁩니다. 신기한데요. 나이가 72인데 살아보면서 이런 교통수단은 처음 본 것 같아서요. 이런 특이한 교통수단에 빨리 개통돼서 타봤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신기하죠. 네, 맞아요. 자, 남다른 외형. 그렇다면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조심스럽게 안에 탑승을 해보는데요. 지하철 같아요. 그렇죠. 와, 감탄이 되게 절로 나옵니다. 버스보다는 그냥 지하철이랑 똑같은데. 전철 같아요, 내부가. 내부가. 굴절 차량은 세 칸으로 나뉘어 있지만 두 개의 연결 통로를 통해 칸과 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다는데요. 와, 끝이 없습니다. 와. 제가 저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걸어왔는데요. 일반 버스치고는 확실히 엄청 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좌석이 넓어요. 오,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벽면 좌석과 넓은 입석으로 효율을 높인 구조. 자, 그렇다면 최대 수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일반 버스는 보통 한 60명 정도 최대 정원이고요. 이 차는 230명 정도 탑승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주행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자, 현재 건양대학교 병원부터 유성 내거리까지 총 6.5km 구간에서 시험 운행 중이라는 굴절 차량. 그 현장을 직접 따라가 봤는데요. 도심 속 일반 도로를 막힘없이 달리는 이 차량은 평균 시속 50km로 주행을 하고요. 또 최대 70km까지 속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전용 차로로 달리는군요. 네. 버스가 이렇게 길어? 어딜 가나 시선 집중,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도착한 첫 번째 정거장. 굴절 차량에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아직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시범 운행 중. 뛰시면 안 됩니다. 운행 정보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는데요. 언제 운행하세요? 예, 지금은 시험 운행 중이라서 10월부터 운영하고요. 지금은 타시면 안 됩니다. 네, 현재 시범 운행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식 개통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이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직접 이렇게 만져보기도 했고요. 큰데 또 높아요, 되게 생각보다.
세 칸짜리가 이제 처음 보는 거기도 하고 이게 대전에 이런 게 생기니까 신기하네요. 네,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광역시는 왜 3칸 굴절 차량을 도입한 걸까요? 수송 인원을 늘리는 거라면 기존의 버스 증차나 트램 도입이 더 낫지 않을까요? 혼잡 시간대라든지 항상 이렇게 버스 만차가 돼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그에 따른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3칸 굴절 차량을 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차량과 정거장 등 총 1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굴절 차량. 자, 그러나 트램에 비해서 이 차량은 건설비가 40% 정도 그리고 유지 보수도가 70% 정도 돼서 네. 비용을 많이 아낄 수 그러니까 있는 그냥 도로를 장점이 달리면 되는 거니까. 네, 현재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 굴절 차량 시범 운행을 통해 성능이 입증이 되면 트램 미운행 구간에는 굴절 차량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3칸 굴절 차량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제 아침 시간대나 그럴 때 이제 사람이 붐비면은 이제 시간도 촉박하신 분들이 이제 못 다 같이 타셔야 되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다 같이 타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운행하시면 타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만약에 그쪽 가야 될 일이 있다면은 다른 버스나 택시보다 저거를 이용할 것 같긴 해요. 훨씬 빠를 테고, 그리고 탈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좀 운행에 가는 데 있어서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늘 인파가 붐비는 출퇴근길, 교통난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큰 가운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량 회전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안전성에 염려가 많이 되죠. 트램은 전용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반면 굴절 차량은 전용 레일 없이 일반 도로를 달리는 만큼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 사고 위험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차들도 좀 불안하겠어요. 길다 보니까. 궤도 유도 시스템 기술 덕분에 레일 없이 자동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것입니다. 주행하는 차량의 위치를 인식해서 일정 노선을 따라가게 하는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용차로 중앙에 노면 마킹을 해놓은 유도로를 따라가게 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들이 많이 응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궤도 유도 시스템을 통해 주행 오차를 줄이고 사고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건데요. 자, 과연 실제 도로에서도 통할까요? 자, 마침 회전 구간에 진입하는 차량, 인도에 닿을 듯 말 듯 위태로 보이던 찰나 좌석에 이끌리듯 곡선 구간을 안정적으로 빠져나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죠. 네. 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또 있다고요.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서울 같은 전례를 좀 밟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지난 2004년 서울시가 2칸 굴절 버스를 도입했지만 유지비와 효율성 문제로 2000년대 후반 모두 자취를 감춘 사례가 있는데요. 과거 실패가 반복되진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 개발도 그렇게 크게 되질 않았었고요. 예를 들어 서울 주변의 도로에 대한 서울에 이런 게 인프라가 있었군요. 조건, 그러니까요. 나쁜 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직진성이라든지 도로폭이 지금에 비해서 굉장히 좁았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지금하고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안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굴절 차량을 운영 중인 해외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선로 없는 트램 TRT를 도입한 중국 이빈시가 대표적입니다. 일반 도로를 주행하지만 운영은 지하철과 유사한데요. 별도의 전용 플랫폼과 개찰구를 설치해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대전시는 향후 이런 인프라 구축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용 정거장 구축 계획은 있습니다. 대차 시스템을 구축해서 탑승 후 차량 내에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 첫 발을 내민 굴절 차량.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많아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그 사업비가 조금 센 것 같긴 해요. 그 185억이 다 인원이 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전시의 새 칸 굴절 차량 도심 교통 체계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새 칸 굴절 차량이 우리 도로에 어떻게 정착하고 또 잘 활용될지 기대가 됩니다.